관심. 장례식장은 여느 때와 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 스크린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호실 안내 옆으로 영정사진들이 나란히 떠 있었다. 성준이 사진은 그 중에서도 너무 젊었다. 진호는 그 자리에 멈췄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미망인이 보였다. 아이들을 옆에 두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진호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그냥 크고 무거웠다. 호실에 들어서자 국화꽃 냄새가 났고 낮은 목소리들이 섞였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남이 반갑고 씁쓸해서 가볍게 웃었고 목례했다. 이진호는 그 소란 속에 앉아 술잔만 바라봤다. 옆에 앉은 친구가 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시지 않았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한참 만에 누군가 입을 열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대답이 없었다.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뭔가 힘들다거나. 몰라. 나도 똑같았어. 한 달 전 동창회 때 다들 봤잖아. 전혀 이런 느낌 없었잖아. 술잔에 형광등 빛이 고여 있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자꾸 생각났다. 그날 헤어질 때 그 악수가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진호는 술잔을 내려다보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처음으로 그 친구와 처음 만났던 날로 1987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첫 인상은 별로였다. 전학생이었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눈빛이 너무 직선적이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키자 교실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짧게 말했다. 박성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게 다였다. 웃지도 않았다. 옆자리 친구가 귀에 속삭였다. 쟤 좀 무섭다. 진호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짝이 됐다. 선생님이 자리를 바꿨는데 하필 옆자리였다. 첫날 성준이는 말이 없었다. 수업 내내 앞만 보다가 쉬는 시간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체육 시간이었다. 농구였는데 진호는 농구를 잘 못했다. 공을 잡으면 어디로 패스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빼앗기기 일쑤였다. 근데 성준이가 옆에 있으면 달랐다. 말은 없는데 움직임이 먼저였다. 진호가 공을 잡으면 성준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진호가 패스하면 받았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성준이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너 생각보다 괜찮네. 칭찬인지 아닌지 몰랐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반에서 수학여행 장소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제주도파와 경주파로 나뉘었는데 분위기는 제주도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그때 성준이가 손을 들었다. 경주. 조용해졌다. 누군가 물었다. 왜? 경주가 더 싸. 볼멘 소리가 나왔다.
야, 그냥 제주도 가면 안 돼? 성준이가 대답했다. 안 될 건 없는데, 그럼 차액은 내가 내. 그걸로 끝이었다. 결국 경주로 갔다. 수학여행 내내 뾰로통한 애들도 있었다. 성준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진호만 알았다. 성준이가 왜 경주를 미뤘는지. 반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준이가 먼저 나선 거였다. 말은 안 했다. 성준이도 진호도 그냥 알았다. 그 뒤로 둘은 자연스럽게 붙어 다녔다. 점심은 같이 먹었고 쉬는 시간엔 복도에서 농구공을 튀기며 시간을 보냈다. 성준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는데 필요한 말은 꼭 했다. 짧고 정확하게.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다. 진호는 그런 성준이가 가끔 부러웠다. 자신은 늘 분위기를 봤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맞춰야 할 때 맞추고. 그게 편했는데 가끔은 지쳤다. 성준이 옆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고등학교 3년이 그렇게 흘렀다. 대학은 달랐다. 성준이는 지방 공대로 갔고 진호는 서울로 왔다. 자주 보기 어려워졌고 연락도 뜸해졌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각자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건 성준이었다. 취업이 안 될 때, 첫 직장에서 치였을 때, 좋아하던 사람한테 차였을 때, 전화를 걸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혼자 삭혔다. 귀찮게 하기 싫어서 성준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용건이 없었다. 그냥 그 한마디였다. 근데 그걸로 충분했다. 30이 넘어서 둘 다 결혼을 했다. 성준이가 먼저였다. 진호가 결혼식 사회를 봤다. 성준이가 부탁한 건 딱 하나였다. 길게 하지 마라.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결혼 후엔 더 바빠졌다. 성준이는 중소기업을 5년 다니다가 작은 공장을 차렸다. 쉽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근데 버텼다. 성준이는 원래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 대출을 갚으면서 부모님 용돈을 챙기면서 쉬는 날이 없었다. 만남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동창회가 거의 유일한 자리였다. 그래도 만나면 어제 본 것 같았다. 시간이 무색했다. 그게 진짜 친구인 것 같았다. 40대 중반이 됐을 때 성준이가 말했다. 애들 다 크면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일주일 전이었다. 성준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였다. 야, 시간 돼? 진호가 답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밥이나 먹자. 이상했다. 성준이가 먼저 연락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이유 없이 보자는 건 좀 달랐다. 그래도 그냥 그러자고 했다. 동네 고깃집에서 만났다. 성준이는 평소랑 비슷했다. 고기를 굽고 소주를 따르고
짧게 말하고 공장 얘기를 좀 했다. 요즘 일이 많다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진호가 물었다. 힘들겠다. 괜찮아? 성준이가 웃었다. 뭐, 늘 그렇지. 한참 먹고 마시다가 성준이가 잠깐 말이 없어졌다. 소주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그냥 바라봤다. 진호는 고기를 뒤집다가 물었다. 왜 무슨 생각해? 성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냥 웃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진호는 그냥 넘겼다. 늘 그랬던 것처럼. 헤어질 때 성준이가 말했다. 잘 지내라. 진호가 웃으며 답했다. 너도. 다음엔 내가 살게. 성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뭔가 달랐다. 어깨가 좀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근데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남은 건 진호뿐이었다. 자리를 뜨려다가 그냥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재수 씨가 옆에 와서 앉았다. 위로를 건네야 하는 건 진호 쪽인데 먼저 손을 내민 건 재수 씨였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놀라셨죠? 진호는 대답을 못했다.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재수 씨가 잠시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오래 같이 살았는데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뭐가 힘드냐고 물으면 별거 아니라고. 남자가 이런 거 가지고 힘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장도 잘 됐고 애들도 잘 크고 있었는데. 재수 씨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그냥 다 잘 되고 있었는데.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딱 한 번 말했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진호가 천천히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잘하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가 시선을 내렸다. 그냥 넘겼어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으니까. 장례식장 형광등이 여전히 차갑게 켜져 있었다. 진호는 손을 쥐었다 폈다. 일주일 전 고깃집에서 성준이가 소주잔을 감싸 쥐고 뭔가 말하려다 그냥 웃었던 게 생각났다. 아니, 별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었다. 그때 한 번만 더 물었어야 했다. 별거 아닌 게 맞냐고. 재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남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항상 씩씩했으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씩씩한 게 아니었다. 평생 속을 보여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던 거다. 재수 씨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진호 씨 거예요. 진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겉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성준이 글씨였다. 삐뚤고 굵은. 봉투를 열었다.
친구야. 편지는 처음인 것 같다. 마지막이라고 남기는 게 이런 거라 미안하네.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이유가 없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했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작은 거 미루지 마라. 힘든 거, 짜증나는 거, 서운한 거, 그때그때 털어. 나처럼 쌓아두면 안 돼. 언젠가는 커지고 커지면 터져. 나는 너무 오래 미뤘던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로. 그리고 밥은 잘 먹고 다녀. 성준이. 진호는 봉투를 가슴께로 내렸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진호한테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마지막 줄에서 눈물이 났다. 밥은 잘 먹고 다녀. 체육 시간 끝나고 처음 말을 걸던 그 목소리랑 똑같았다. 장지는 조용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흙이 덮이는 걸 진호는 끝까지 봤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고 재수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다. 친구들도 떠났다. 누군가 진호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다. 진호는 그 자리에 남았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근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 같은 게 없었다. 그냥 혼자였다. 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바람이 불었다. 밥은 잘 먹고 다녀라는 게 그 말이었냐? 대답이 없었다. 일주일 전에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물었어야 했는데 고기 뒤집고 있었다. 미안하다. 진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도 가끔 이상했거든. 다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너한테 말하려다 그냥 넘겼어. 우리 둘 다 그랬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진호가 낮게 말했다. 편지 잘 받았어. 근데 직접 말하지. 이 자식아. 목이 메었다. 꾹 참았다. 행복하게 살겠다. 약속할게. 작은 것도 미루지 않을게. 그리고 밥도 잘 먹을게. 진호는 한 번 더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또 올게. 바람이 불고 나뭇잎은 흔들리고 그저 그뿐이었다. 진호는 다시 걸어갔다.